자, 그러면 이어서 청동기하고 철기시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청동기 시기는요, 기원전 2000년에서 약 한 1500년 전경부터 이 청동기가 보급되기 시작을 했다. 근데 이 청동이라고 하는 제품은 구리에다가 이제 주석이랑 아연을 좀 섞어가지고 좀 단단하게 만든 건데요. 굉장히 사실은 우리나라 땅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이 되게 적고, 그래서 말하자면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구하기가 어렵고 희소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다 가질 수 없다는 얘기랑 같아요. 자, 바로 이제 요 청동기가 보급되는 요 무렵부터 또 사회 규모가 확대되면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도 출현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건데, 자, 보시면 이 청동기는 제작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려워서 주로 의식을 행할 때 쓰는 도구나 그 다음에 무기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저거는 이제 이 시기에는 계급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배자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신구라든지 그 다음에 무기라든지 이런 데 저 제품을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청동기 시기 때 이제 대표적인 도구로는 비파형 동검이 있어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으로 이렇게 비파 모양을 닮은 검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 청동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친 무늬 거울, 무늬인데 이제 무늬가 거친 무늬 형태의 거울이고요. 또 청동 거울이라든지 방울 같은 것들, 저런 것들 이 시기에 이제 군장들이 아주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부러 햇볕을 비치는 곳에다가 저 청동 방울하고 이런 어떤 청동 거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몸에다 장신구를 매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와 나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지배자와 피지배자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계급의 구조를 더욱더 사실은 뭔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또 무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쉬운 예로 우리가 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금, 누구나 이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배층이 누릴 수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여전히 농기구는 뭘 쓴다는 거예요? 석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반달 돌칼이에요.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돌칼인데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새끼줄을 걸어가지고 이삭할 때, 이렇게 벼 같은 거 이삭하고 할 때, 고를 때 썼습니다. 왜냐하면 청동기는 어떻기 때문에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저걸 이제 우리가 금으로다가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여전히 농기구로서는 이렇게 돌을 썼다는 거예요. 석기를 썼다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반달 돌칼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역시 톡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송국리식 톡이 미송리식 톡인데, 뭐 저런 이제 앞에 송국리식, 미송리식 붙는 거는 저기 이제 유적지의 명칭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근데 형태는 전부 다 이 청동기시기 때는 뭐가 유행을 했다? 민무늬의 형태의 토기가 많이 보여지더라. 미송리식 토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토기예요. 자, 그 다음에 붉은 간톡이 요것도 이제 붉은 색깔의 색을 띠는 톡인데 저거는 간톡이에요. 여러분 유약을 바른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갈아가지고 윤을 낸 저런 붉은 간톡이 같은 것들이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생활. 자, 어디가 중요하다? 경제가 중요하다. 여러분 경제가 중요합니다. 벼농사가 시작이 되죠. 이 시기에 벼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 유물이 하나 있어요. 요건 이제 농경문 청동기인데요. 청동 제품이에요. 아주 이렇게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이렇게 일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사람의 머리를 길게 이렇게 늘어뜨린 사람이 이 농기구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대고선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 좀 그려집니다. 요게 이제 농경문 청동기고요. 주거 생활을 보시면 여전히 이제 우리가 신석기 시기 때부터는 정착 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강 주변에 언덕이나 구릉에다가 칠학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석기 시기 때는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이게 주된 경제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청동기 시기 때는 오게 되면 이제 정착 생활이 본격화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강가 주변이 아니라 진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 그래서 북서 계절풍을 막아줄 수 있는 곳. 농사를 아주 잘 지으게. 그래서 언덕이나 구릉지대. 우리가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앞에는 이렇게 그 물이 흐르고요. 뒤에는 이렇게 산으로다가 찬바람을 막아주는 배산
임수의 형태, 이런 칠학의 형태가 보여지더라. 이것도 청동기 시기 때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외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목책이나 환호 같은 이게 유적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 사진상으로는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좀 그림을 그려드리면 주변부에 이렇게 도랑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도랑을 치고 환호, 도랑을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로다가 어떤 이렇게 목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근데 이런 칠학이 청동기 시기 때 유적지에서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게 왜 청동기 시기 때는 보여질까? 생각을 해보면 지킬 게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유재산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사유재산이 생기면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즉 이 말은 빈부의 격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가진 자, 지배자, 덜 가진 자, 피지배자 이런 어떤 계급이라고 하는 것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 하나 더 보고 가시면요. 반지하의 움집이 점차 지상 가옥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직사각형의 움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좀 더 적으시면요. 우리가 신석기 시기 때도 움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덕이 중앙에 있었는데 이 시기에 오게 되면 화덕이 한쪽 벽면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청동기 시기 때 움집의 좀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청동기 시기는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계급이 발생하면서 지배자인 군장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시기가 계급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덤이 있어요. 고인돌이에요. 말 그대로 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였다는 뜻이에요. 그 실제 얘는 만들 때, 실제 이 고인돌은 만들 때요, 이게 모래 언덕에다가, 흙의 언덕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고인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덮개돌을 쭉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덮개돌을 끌어올리고 나중에 이 모래를 이렇게 걷어내는 형태. 이게 바로 이제 고인돌이에요. 근데 이 고인돌의 무게가 정말 많게는 몇백 톤에까지 이른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승용차 한 대 있잖아요. 이 승용차 한 대를 1톤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승용차 한 대 그때 당시에 뭐 성인 남성들이 승용차 한 대 이렇게 옮긴다라고 하면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옮겨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 300톤 이러면 대략적으로 이거를 옮긴 이 어떤 그 마을의 규모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옮긴 사람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마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 굉장히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우리가 올라있는 이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배자의 어떤 무덤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돌널 무덤도 있었어요. 그래서 돌널 안에다가 돌로다가 관을 만들어서 그 위에 판석을 덮은 이런 무덤의 형태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다리가 긴 형태는 북방식에서 주로 많이 보여지는 북방식 또는 탁자식 고인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강화도에도 대표적인 이런 북방식 고인돌이 보여집니다. 자, 예술활동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바위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울주에 있는 이 반구대 바위 그림, 이 반구대 바위 그림은요 아주 리얼해요. 그래서 이 고기잡이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데 뭐 작살에 꽂힌 고래, 고래의 종류, 이 시기에 고래의 종류를 알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고래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다 그래요. 역시 목적은요 사냥 고기잡이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원으로 그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령 지역에 있는 장기리 바위 그림은요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림이. 그래서 이 시기 그림이 되게 리얼하게 그려졌다면 이 시기는 동심원의 형태나 뭐 십자형의 형태나 이러한 어떤 기하학적인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역시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태양을 상징하는 거. 날씨에 관심 갖고 하늘에 관심 갖는 거 뭐 하는 거다? 뭐랑 연결 지으셔야 된다? 농경사회랑 연결 지으셔야 된다. 그래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 뭐 이런 예술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요 유적지 여주 흔암리 있고요. 그다음에 부여 송국리 유적도 되게 유명해요. 저 여주 흔암리 같은 경우 저기서 이제 탄화미.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서는 우리 봉산 황해봉산 지탐리에서는 탄화된 좁쌀 나왔거든요. 근데 여주 흔암리 탄화
미 나왔어요. 탄화미. 이건 쌀이 나왔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부여 송곡리 유적. 청동기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유물이 쏟아지듯이 나왔어요. 또 우주 미속리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요것도 역시 청동기 시기 때 대표적인 유적지가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철기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기원전 5세기가 되면 중국으로부터 철이 유입돼서 들어옵니다.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있었던 청동기 제품과는 확연하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청동을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고 양도 적더라. 그런데 이 철이라고 하는 제품은 좀 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요, 굉장히 단단해요. 청동에 비해서. 그래서 이 단단한 이 철의 제품을 가지고요, 농기구를 만들어요. 그러면 깊이 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땅의 지력, 땅의 힘을, 비옥도 있는 땅을 다시 이렇게 솎아주기를 해주면서 이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무기를 만드는 데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전쟁의 양상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면서 기존의 나라가 점점 굉장히 규모가 커지게 되는 이런, 그래서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도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기존에 있었던 청동기 제품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동기는요, 의식용우 도구로만 사용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무기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철기 시기 때 보여지는 새로운 어떤 도구들이 보여지는데, 거푸집이에요. 붕어빵 기계 아세요? 붕어빵 만드는 틀. 이 거푸집은 청동기 제품을 만드는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북방 계통으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청동기 제품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거푸집, 그리고 또 세형 동검. 이전에 청동기 시기 때는 비파형 동검이었는데 더 가늘고 날카로운 세형, 가늘 세자입니다. 이 세형 동검이 나오고요. 이전에 청동기는 거친 무늬 거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잔무늬 거울 등이 보여집니다. 자, 톡이 여전히 있죠. 민문이에요. 우리 청동기 시기 때는 붉은 간토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철기는 검은 간톡입니다. 자, 시기가 지나가면서 점점 이 계급에 대한 분화는 더욱더 심해집니다. 생산력이 발전되고요. 그다음에 무기를 통한 어떤 전쟁의 양상도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계급 분화는 더욱더 촉진이 되고요. 자, 무덤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청동기 시기 때는 돌널 무덤, 돌널을 깔은 형태의 돌널 무덤이 보여지는데, 철기 시기 때 구덩이를 파는 형태인 널무덤의 형태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렇게 항아리 두 개를 붙여놓은 형태의 이런 동무덤이 보여져요. 실제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것도 있고요. 한 5m에서 한 6m 정도 사이즈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동무덤도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작은 형태의 무덤도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아기의 무덤을 옆에 이렇게 같이 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철기 시기 때 대표적인 무덤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 화폐가 출토됐다는 거죠.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 철기 시대의 유적지에서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부터 중국하고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연결고리, 교역을 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남 창원 다월에서 발견된 이 붓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같이 이 한자 문명권 안에 묶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화폐예요. 명도전. 오늘날의 화폐의 모양하고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지만 저런 이제 중국 화폐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요. 자, 부여 송곡리 유적지요. 청동기의 어떤 유물이 아주 쏟아져 나온 유적지죠. 부여 송곡리 유적지 이거 하나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비파형 동검, 청동기 시기 때 대표적, 그리고 다수의 집터 등의 마을 유적과 고인돌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자, 대표적 시대 청동기죠. 자, 그럼 1번 보시면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자, 요거는 이동 생활을 했던 구석기. 자, 2번 철제 농기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자, 요거는 철기죠.
자, 3번.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요거는 여러분 철기인데요. 나중에 이제 고려 시기 가면은 또 배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지도자는 있는데 지배자는 없다. 자, 요거는 구석기, 신석기. 자, 마지막 5번. 반달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요. 청동이라고 하는 제품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 청동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요. 이 농경 기구로서는 여전히 뭘 쓴다? 석기를 쓴다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반달돌칼이 있었다. 요게 바로 청동기 시기 때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